같은 갑자일주인데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직 안의 생활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갑자일주인데 누군가는 굉장히 다정하고 누군가는 마음은 깊은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일주론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계절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내가 갑자일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갑자라는 나무가 봄에 태어났는지 한여름에 태어났는지 가을에 태어났는지 한겨울에 태어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심어 놓은 나무와 한여름 태양볕에 있는 나무, 건조한 가을에 있는 나무, 꽁꽁 언 땅에 있는 나무에게 똑같은 처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60일주를 조금 더 깊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갑자일주는 어떤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일주를 보고 월지를 보고 계절을 보고 십신을 보고 격국을 보고 한난조습을 보고 신간과 신약을 보고 마지막에는 대운과 현실 환경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여기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육식갑자의 첫 번째 갑자일주입니다. 먼저 갑자일주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갑자, 천간에는 갑목이 있고 지지에는 자수가 있습니다. 먼저 갑목부터 보겠습니다. 갑목은 보통 큰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갑목을 볼 때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갑목은 위로 올라가려는 힘입니다. 성장하려는 힘이고 방향을 가지려는 힘이고 무언가를 세우려는 힘입니다. 그래서 갑목 사람에게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 기준이 생기면 굉장히 강한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방황하기 쉽습니다. 겉에서는 유연하게 보이더라도 마음속에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갑목이 무엇 위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자수입니다. 자수의 중심 기운은 개수이고 갑목에게 개수는 정인입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배우는 힘, 기억하는 힘, 생각하는 힘, 이해하는 힘,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일주는 밖으로는 갑목처럼 앞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데 내면에는 자수 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뭔가 하나를 보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원리가 뭘까?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일주 가운데 공부를 좋아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무언가의 원리를 파악하는데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과해지면 단점이 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합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미 몇 번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 이게 갑자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일주는 일지 정인을 깔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일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자리입니다. 내가 편안할 때 나오는 모습, 내면, 생활, 그리고 배우자 궁으로도 봅니다. 갑자일주는 이 자리에 정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정서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쁘다, 잘생겼다, 조건이 좋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가, 내 생각을 존중해 주는가, 이런 정신적인 교감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성이 과해지면 연애도 머리로 하게 됩니다. 상대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은 무슨 뜻이지? 평소랑 말투가 다른데 마음이 달라진 건가?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혼자 3번, 4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일주에게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추측보다 확인입니다. 머릿속에서 관계를 만들지 말고 말로 확인하는 겁니다. 갑자일주 하나만 가지고 성격을 확정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런데 여기까지가 갑자일주의 기본 값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월지입니다. 월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계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계절에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명리에서는 월지가 계절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부모와 성장 환경, 직업적인 무대, 그리고 원국 전체의 세력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간이 나라면 월지는 내가 태어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날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가지고 와도 땅이 얼어 있으면 다르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다르고 햇빛이 너무 강해도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같은 갑자일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한난조습을 아주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 공부를 하면 조후라는 말을 듣습니다. 한난조습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정말 간단합니다. 4가지 질문입니다. 춥습니까? 덥습니까? 건조합니까? 습합니까? 끝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 갑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이라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물까지 많아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무니까 물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겨울에 땅이 얼어붙는데 물을 계속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물도 지금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따뜻하게 만드는 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여름입니다. 햇볕은 강하고 땅은 말라갑니다. 이때 물은 굉장히 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오행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지금 환경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고전 명리에서도 간목은 단순히 목이니까 수가 좋다는 식으로 고정하지 않고 봄, 가을, 화의 과다, 수의 과다, 토의 습윤 상태를 함께 판단합니다. 신강과 신약도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듣는 말, 신강, 신약. 신강하면 좋은 사주이고 신약하면 나쁜 사주다? 절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쉽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에너지가 비교적 충분한 상태, 신약은 외부 환경의 영향과 부담을 내가 더 크게 받기 쉬운 상태 정도로 이해해 보세요. 신강한 간목에게 목과 물만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도 많고 자기 주장도 강한데 움직일 힘도 있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화로 표현하고 토로 돈을 만들고 금으로 책임과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목이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돈을 뜻하는 재성이 왕창 들어옵니다. 그럼 돈복이 터졌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한 힘보다 돈과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벌였는데 감당이 안 되고 대출이 커지고 가족 부양 부담이 커지고 일은 많은데 체력이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성도 신강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과 신약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제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갑자일주가 12달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인월입니다. 절기로 보면 초봄이죠. 아직 춥기는 하지만 땅에서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간목에게 인목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간목이 인목에서 자기 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갑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힘을 쓰려는 성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입니다. 누가 시키는 것을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보다 내가 방향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업, 기획, 프리랜서, 창작, 리더, 프로젝트 책임자처럼 자기 판단을 쓸 수 있는 자리에 관심을 가지기도 쉽습니다. 갑자일주 자체에는 자수 정인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있죠. 그런데 인월에서는 간목의 뿌리까지 얻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생각한 것을 실제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공부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배운 걸 써먹고 싶습니다. 다만 인월은 완전한 봄이 아닙니다. 초봄입니다. 아직 차갑습니다. 그래서 화가 적절하게 있으면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 언어로 바꾸면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십시오. 발표하십시오. 컨텐츠를 만드십시오. 결과물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공부만 하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인월 갑자가 정인과 비견 쪽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실력은 있는데 세상이 모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월 갑자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준비가 100%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70 정도 됐으면 세상에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하면서 완성하는 겁니다. 묘월의 갑자일주. 다음은 묘월입니다. 봄의 절정입니다. 나무의 힘이 가장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간목에게 묘목은 겁재의 성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묘월 갑자는 자기 판단, 자기 방식, 독립성, 경쟁심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방식이 있습니다. 입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내 방법을 무시하거나 계속 간섭하면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자수와 묘목은 전통 명리에서 형의 관계로 다룹니다. 자묘형이죠. 이걸 무조건 사고 난다, 나쁜 일 생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관계에서 미묘하게 맞물리지 않는 상황으로 많이 봅니다. 나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상대는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일하고 싶은데 회사는 자꾸 절차를 요구합니다. 나는 나쁘게 말한 것이 아닌데 상대는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과 상대의 기준이 살짝씩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 갑자는 관계에서 경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경쟁할 것인지,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서부터 내 기준을 지킬 것인지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견과 겁재가 강해지는 사람에게 친구와 동료는 굉장히 힘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비교의 대상이 되면 평생 피곤합니다. 그래서 묘월 갑자에게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보다 앞서기 위해 살고 있는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월의 갑자일주. 다음은 진월입니다. 봄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진토는 습기를 품고 있는 토입니다. 간목의 입장에서는 재성의 성격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월과 묘월에서 나무가 자랐다면
진월부터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들 건데? 입니다. 현실성이 들어옵니다. 돈, 매출, 성과, 직업, 자산, 생활, 가족을 책임지는 문제. 그래서 진월 갑자는 인월이나 묘월 갑자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기 쉽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사업이 될까? 돈이 될까?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갑자에는 자수가 있고 진토 역시 수의 기운을 품습니다. 여기에 원국의 신금까지 잘 연결되면 신자진의 수 흐름까지 형성할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 정보, 공부, 기획, 분석력이 아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습하면 나무가 튼튼하게 서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계속 생깁니다. 기획안도 많습니다. 노트도 많습니다. 그런데 출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월 갑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 현실화 하십시오. 아이디어가 있으면 상품으로 바꾸고, 공부했다면 자격이나 실력으로 바꾸고, 사람을 만났다면 프로젝트로 연결하고, 좋은 계획이 있다면 날짜를 잡으십시오. 생각을 돈과 결과로 바꾸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월의 갑자일주, 이제 여름입니다. 4월 불의 계절입니다. 불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간목이 가지고 있던 것을 밖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간목에게 병화는 식신입니다. 그래서 4월 갑자는 표현, 생산, 기술, 창작, 교육, 컨텐츠, 서비스 쪽으로 힘을 쓰기 좋아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능력입니다. 갑자 자체는 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은 배웁니다. 식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잘 연결하면 배워서 남에게 설명하는 사람, 알아낸 것을 컨텐츠로 만드는 사람, 지식을 상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강사, 교사, 컨설턴트, 전문 컨텐츠 제작자, 상담, 연구를 실무로 연결하는 분야에도 궁합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때 갑자일주가 가지고 있는 자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겨울에는 물이 너무 많으면 차가워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름에는 이 자수가 나를 식혀주고 살려주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수도 계절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4월 갑자는 겉으로는 굉장히 활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말하고 만들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밖에서 불을 많이 쓰고 안에서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다시 생산하기 위한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5월의 갑자일주, 다음은 5월입니다. 한여름입니다. 간목에게는 굉장히 뜨거운 계절입니다. 그리고 갑자일주에게 5월은 특히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자오충, 자수와 오화는 서로 마주보는 지지입니다. 전통 명리에서도 자와 오는 충관계로 다루며 충에는 이동 변동의 의미를 연결해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5월 갑자는 인생이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은 움직이는 힘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변화입니다. 그래서 5월 갑자에게는 직업 변화, 부서 이동, 이사, 진로 전환, 관계의 변화, 생활 패턴의 변화처럼 인생의 움직임이 많은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재미있습니다. 자수는 차갑습니다. 오화는 뜨겁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굉장히 신중한 마음과 당장 움직여야 하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겉에서는 결단력 좋네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내가 잘한 건가 하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연애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데 자유롭고 싶습니다. 안정되고 싶은데 답답한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5월 갑자기 필요한 것은 변화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직장을 바꾸더라도 충동적으로 바꾸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준비된 변화로 만들고, 관계에서도 감정이 폭발한 다음 결정하지 말고 변화의 방향을 먼저 잡는 겁니다. 5월 갑자에게 오늘 경영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내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미월의 갑자일주, 다음은 미월입니다. 여름의 마지막입니다. 뜨거운 기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간목에게 미토는 재성의 성격을 강하게 품습니다. 그래서 미월 갑자는 현실 문제를 많이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돈, 생활, 집, 가족, 책임, 직업, 안정성, 사업 매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와 미의 관계는 전통 명리에서는 해의 관계로 봅니다. 해는 충처럼 정면에서 크게 부딪히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안에서는 불편함이 조금씩 쌓이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고 있습니다.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겉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데 정작 내 감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갑자는 현실적인 성공과 정서적인 만족을 따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성이 강하게 작동하면 돈과 결과를 위해 자신을 너무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벌고 있습니까? 만 물어보지 마세요. 어떤 상태로 벌고 있습니까? 이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신월의 갑자일주,
이제 가을입니다. 신월, 금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간목에게 경금은 7살입니다. 간목을 자르고 통제하려는 힘이죠. 현실 언어로 바꾸면 경쟁, 압박, 상사, 시험, 성과, 평가, 규칙, 책임, 위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월 갑자는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에서든 외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강하게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수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리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바로 살인상생입니다. 물론 이것도 원국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월에 태어났다고 무조건 살인상생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의 원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칠살은 나를 압박합니다. 인성은 그것을 받아 나를 공부시키고 성장시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힘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실무 능력을 배웠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전문가가 됐습니다.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습니다. 괴롭기는 했는데 그 사람을 지나고 나니까 웬만한 업무가 다 쉬워졌습니다. 이것이 사례 압박을 인의 실력으로 바꾸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신월 갑자는 편한 환경에서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한 압박을 성장으로 바꾸는 능력을 키우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간이 너무 약하고 살이 너무 강하면 압박이 성장이 아니라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버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실력을 쌓고 자격을 만들고 멘토를 찾고 좋은 조직을 선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부터 키워야 합니다. 이게 인성을 쓰는 방법입니다. 6월의 갑자일주. 자, 다음은 6월입니다. 가을 금기가 더 강해집니다. 간목에게 요금 안에 있는 본기 신금은 정관입니다. 칠살과 정관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칠살이 해내 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라면 정관은 규칙대로 하십시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6월 갑자는 직책, 책임, 사회적인 신뢰, 조직, 규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잘 발현되면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정해진 일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자기 역할을 압니다. 그래서 조직, 공공기관, 대기업, 전문직, 관리직처럼 역할과 책임이 명확한 곳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자와 유는 전통 명리에서 파의 관계를 다루어집니다. 파는 무조건 파괴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저는 현실에서는 겉의 구조는 유지되지만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는 모습으로도 봅니다. 회사에서는 완벽하게 일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의가 좋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회사에서의 나와 개인적인 내가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금, 6월의 갑자는 사회적 성공만 관리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만족도도 관리해야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좋은 사람인지 보다 내가 나에게도 괜찮은 사람인지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월의 갑자일주. 다음은 술월입니다. 늦가을입니다. 날씨가 점점 건조해집니다. 간목의 입장에서는 환경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술토는 재성의 성격을 품습니다. 그래서 술월 갑자는 돈, 사업, 자산, 부동산, 생활안전, 가족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 테마가 되기 쉽습니다. 인월이나 묘월의 간목처럼 일단 커보자 보다 이게 현실적으로 남는 게 있는가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월은 건조합니다. 간목에게 물의 역할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일주는 다행히 자기 아래에 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현실을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책임도 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러니까 술월 갑자는 돈만 벌면 안 됩니다. 철학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철학만 이야기하고 돈을 못 벌어서도 곤란합니다. 현실과 정신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이 균형이 잘 맞으면 돈을 벌면서도 자기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해월의 갑자일주. 이제 겨울입니다. 해월. 간목의 해수의 중심에는 편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일주 자체에도 자수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의 힘이 아주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 학문, 철학, 심리, 종교, 명리, 예술, 연구, 보이지 않는 원리 이런 분야에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걸 이 사람은 그런데 왜 그런 거야? 하고 다시 봅니다. 좋겠으면 굉장히 깊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물도 많습니다. 너무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물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겨울에 계속 물만 붓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월 갑자는 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화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행동하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리고 운동하십시오. 컨텐츠를 만드시고 돈을 벌기 위해 활동하십시오. 세상 밖으로 나오세요. 해월 갑자에게 공부를 조금 더 하세요 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을 현실로 꺼내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월의 갑자일주. 다음은 자월입니다. 한겨울인데 갑자일주인데 월제도 자가 있습니다. 수의 힘, 인성의 힘이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아까 생각한 것을 다시 또 검토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장을 들으면 그 문장 뒤에 있는 의도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분석, 기획, 글쓰기, 상담
철학적인 공부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생활에서는 단점이 생깁니다.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A와 B입니다. 다른 사람은 A를 고르고 움직입니다. 자월갑자는 A도 보고 B도 보고 혹시 C는 없는지 보고 1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안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계속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미 연애를 여러 번, 그래서 자월갑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의 종료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는 금요일까지 생각한다. 그리고 금요일에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겨울이기 때문에 삶의 온도를 올리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람 만나기, 운동하기, 햇빛 보기, 일하기, 발표하기, 만들기, 생각만으로 살지 않고 뭔가 현실을 움직이는 겁니다. 축월의 갑자일주, 마지막 축월입니다. 겨울의 끝입니다. 봄으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축은 차갑고 습한 토입니다. 간목에게는 재성의 성격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나 자월처럼 생각만 깊어지는 구조에 비해 축월 갑자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 생활, 직업, 가족, 집, 안정,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와 축은 육합 관계입니다. 하지만 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의 오행으로 완전히 변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전체 원국의 계절과 세력, 천간의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와 축이 서로 강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월갑자는 생각을 현실적인 구조 안에 정착시키려는 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면 자격증까지 따고 싶고, 사업을 한다면 매출 구조를 만들고 싶고, 연애를 한다면 결혼이나 생활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겨울입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돈 조금 더 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완벽하게 안정된 다음 시작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움직이면서 안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월 갑자에게는 이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격국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인월 갑자는 무슨 격입니까? 신월의 칠살격 아닙니까? 6월은 정관격입니까?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격국은 월지 십신 하나 보고 바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원령이 중요합니다. 지장간 가운데 무엇이 투관했는지, 원국 전체가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지, 그 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월 간목입니다. 경금 7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충분해서 살인상생을 만들고 있는지, 식신이 있어서 7살을 제어하고 있는지, 재성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살을 생하고 있는지, 간목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격국을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격국은 이 원국의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는지를 보는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나는 정관격이니까 공무원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명리가 너무 단순해집니다. 정관이라는 질서를 기업에서도 쓸 수도 있고 전문직에도 쓸 수도 있고 본인 사업 시스템을 만드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 작동 방식입니다. 조용신과 억부용신은 왜 다르게 보일까? 여기서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용신입니다. 용신. 내 용신 뭐예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용신을 부족한 오행찾기 게임처럼 하면 안 됩니다. 사주에 금이 없다고 무조건 금이 용신이고, 물이 없다고 무조건 물이 용신인 게 아닙니다. 먼저 조를 봅니다. 춥습니까? 덥습니까? 습합니까? 건조합니까? 그 다음 일간에 힘이 있는지, 어떤 십신이 지나치게 강한가, 어떤 구조로 힘이 흘러가는가, 이걸 봅니다. 예를 들어 자월의 간목입니다. 겨울이라 춥습니다. 수도 강합니다. 그런데 간목은 나무니까 물이 좋습니다. 하고 계속 물만 넣으면 더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이 들어와서 얼어붙은 기운을 풀어주는 것이 먼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4, 5월의 간목은 화가 너무 강해서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때는 물의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볼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 사주는 지금 춥습니까? 덥습니까? 두 번째, 건조합니까? 습합니까? 세 번째, 일간이 실제로 힘이 있습니까? 네 번째, 무슨 십신이 지나치게 강합니까? 다섯 번째,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갑자일주 월지도 같습니다. 태어난 계절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20살부터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똑같은 갑자일주 월주도 같습니다. 태어난 계절도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20살부터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해서 직원 월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사주는 같아도 현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명리를 볼 때 직업, 경제환경, 부모, 배우자, 자녀, 건강, 사는 지역,
교육, 현재 책임, 과거의 선택까지 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현실 환경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주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환경은 그 가능성이 어떤 형태로 발현될지를 결정합니다. 신월의 갑자가 7살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군인이나 경찰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매출 압박을 받는 영업직에 있습니다. 겉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 압박, 책임, 경쟁, 결단이라는 7살의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명리입니다. 그리고 대운이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주론을 보다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10년 전에 나와 지금 내가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명리적으로는 대운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원국은 기본 설계입니다. 그런데 대운은 10년 동안 들어오는 큰 환경이죠. 예를 들어 원래 신약했던 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과 비겁이 들어오는 대운을 지나갑니다. 공부가 쌓이고 사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서 예전에는 못하던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굉장히 강한 간목인데 재성과 관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대운을 만납니다. 갑자기 회사 책임, 사업, 돈, 배우자, 자녀, 대출, 직책 같은 현실 문제가 한꺼번에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20대에는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하던 사람이 40대에는 이번 달 직원 월급을 줘야 합니다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용해야 하는 십신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신강, 신약도 단순한 성격 검사처럼 고정하면 안 됩니다. 원국의 기본값은 있지만 대운과 세운 그리고 현실 경험에 따라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은 계속 달라집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갑자일주의 연애와 결혼, 갑자일주를 연애와 결혼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지 정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서적 안정, 이해, 대화, 신뢰를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묘, 월, 갑자는 자기 세계가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자기 영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5, 월, 갑자는 감정 표현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일 수 있지만 좌우, 충 같은 구조가 강해지면 관계 변화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신유월 갑자는 상대를 고를 때도 책임감과 사회적인 기준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해자월 갑자는 정신적인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각만 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일주는 어떤 배우자를 만납니까? 라는 질문보다 이 갑자가 어느 계절에 있고 원국에서 재성과 관성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라고 물어야 훨씬 깊어집니다. 직업적으로 갑자일주를 보면 갑자일주는 기본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고 자기 방식으로 성장시키는 능력,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획, 연구, 컨설팅, 콘텐츠, 상담, 전문직, 기술, 사업가 같은 영역에서도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지에 따라 방향은 달라집니다. 인묘월은 독립과 확장, 사오월은 표현과 생산, 진미, 진술, 충미는 돈과 현실, 그리고 신유월은 직업과 책임, 해자월은 지식과 내면, 이렇게 기본적인 무대가 달라집니다. 이게 같은 갑자 일주인데도 한 사람은 CEO가 되고 한 사람은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공무원이 되고 한 사람은 작가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갑자 일주에게 돈은 어떻게 볼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돈, 갑자일주가 돈복이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를 조금 바꿔야 합니다. 돈은 재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성이 있느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재성을 감당할 힘이 있느냐입니다. 신강한 간목에게 재성이 적절하게 들어오면 사업, 매출, 자산, 부동산, 현실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약한 간목에게 재성이 한꺼번에 강해지면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 과투자, 사업 부담, 가족 부양, 지출, 경제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명리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의미 하나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현실을 내가 강하게 상대하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갑자일주에 관성이 들어오면 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은 직장, 규칙, 책임, 직책, 평가, 여성에게는 배우자, 해석 등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합니다. 관성이 들어왔다고 취업합니다, 결혼합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생기면서 사회적인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간목에게 관성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회사, 상사, 시험, 책임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관성운인데 한 사람은 승진하고 한 사람은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국의 상태와 환경값을 같이 보는 이유입니다. 오늘 갑자일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일주는 간목의 성장성과 자수정인의 생각하고 배우는 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자기 방향을 만들고 싶은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인월의 갑자는 배운 것을 직접 키워야 합니다.
묘월의 갑자는 경쟁보다 자기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진월의 갑자는 생각을 현실적인 결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4월의 갑자는 배운 것을 표현하고 생산해야 합니다. 5월의 갑자는 변화를 피하지 말고 관리해야 합니다. 미월의 갑자는 돈과 책임 속에서도 자기 감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신월의 갑자는 압박을 실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의 갑자는 사회적 성공과 개인적인 만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술월의 갑자는 현실과 자기 철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해월의 갑자는 생각을 행동으로 꺼내야 합니다. 자월의 갑자는 생각의 종료 버튼을 만들어야 합니다. 축월의 갑자는 완벽한 안정을 기다리지 말고 움직이면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갑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월지를 같이 보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운을 경영한다는 것, 저는 사주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을 사주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좋은 사주를 찾는 것보다 내가 가진 사주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을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봄의 나무와 겨울의 나무에게 같은 처방을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20대의 나와 40대의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운이 달라지고 직업이 달라지고 가족이 생기고 돈에 대한 책임이 달라졌는데 20대에 성공했던 방법을 40대에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 계절에서 어떤 힘을 써야 되는지 아는 것, 거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넣고 싶습니다. 알았다면 선택하는 것.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고 관계를 선택하고 돈을 쓰는 방법을 선택하고 쉬어야 할 때 쉬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는 것. 그게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운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60갑자의 첫 번째 갑자일주를 월지 12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갑자일주라면 댓글에 갑자일주 무슨 월생입니다 이렇게 한번 남겨보십시오. 같은 갑자일주인데도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댓글만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 배우자, 연인, 친구 가운데 갑자일주가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월에 태어났는지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단순히 이 일주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계절과 월지, 십신, 격국, 조후, 신강신약, 대운, 그리고 현실 환경까지 연결해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르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주를 운명에 끌려가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60일주를 하나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을 경영하는 남자였습니다.